6번이죠?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체사의 과실 책임이에요.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대한 계약체사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죠. 원시적 불능이요. 민법은요. 2번 계약체사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은 줄고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것을 뭐라 하냐?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행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렇게요. 3번은요. 계약체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지만은 상대방의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요. 일방은 악이나 뭐가 있고 과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의, 무과실 이렇게. 4번은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죠. 매매에서 매매. 그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사의 과실 책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옆쪽 없고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경우 574조 담보 책임 이렇게. 574조 담보 책임 이렇게요. 여러분 계약체에서 관할 책임은 뭐예요? 일부가 불능이에요? 전부가 불능이에요? 전부 불능 그랬어요. 5번은요.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으나 그 임야 사용권이 줄고요.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그럼 뭐가 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27번은요. 볼 수 없는 거? 동시행이 아닌 거죠? 매매계약의 취소. 동그라미요. 이러면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번요. 도급이냐 어쩌고 도급 수급. 무슨 관계? 동시이행. 힘들어. 그냥 그렇게 알면 돼. 알겠죠? 여러분 그 행정사 시험 같은 데서는 되게 중요해요. 수급에는 담보 책임. 이것이 문제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거기에서는 여러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요. 그 정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도급이 어쩌고 나왔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이렇게. 3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 동감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요. 그럼 이러면요. 매매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동시행이다 아니다? 왜요?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행이죠. 그럼 여기서 써 뭐라고 쓰냐?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옆쪽 없고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왜 아니죠? 왜 아니죠? 왜 동시행이 아니죠? 여러분요, 그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 여기는 3번은 뭐죠? 3번은 매매잖아, 매매. 그래도 됐죠? 이런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동시이행이죠. 매매는 동시이행이죠. 매매에서는. 왜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등기가 동시이행이죠. 그런데 채권을 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 담보가 종된 권리죠.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4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무슨 관계? 동시이행. 이렇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증금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 무슨 관계? 동시이행.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자, 5번은요? 어떻게? 이게 쉬워요? 근데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임차권 등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그냥 임차권 등기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요, 민법에서 그냥 임차권 등기하죠. 민법도 임차권 등기할 수 있거든요.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621조에 의한 등기가 있고 또 하나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거죠. 그것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동시행이 아니에요.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그런데요, 그 말이 원래는 그 말이 없이 그냥 민법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를 하죠. 그랬을 때는요,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임차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 돼요. 그것이 뭐하고 똑같냐?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전세권하고. 알겠죠? 그건 전세권하고 똑같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우리는 주택임차 보호법을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우리가 나올 때는 우리는 뭐라고 나오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나올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뭐가 돼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 알겠죠? 5번은요, 미등기죠. 미등기가 뭐가 필요 없어. 무조건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하고 잔금의 지급이 무슨 관계요? 동시이행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동시행이다. 28번은요, 위험부담,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행위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참 애매한 게요.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채무라고 돼 있죠. 채무. 그러면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불가능이죠. 이행불능이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요. 일방이라고 하니까 참 애매한 게 만약에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채권자가 잘못하면은 우리 이것을 뭐가 된다? 채권자 이혼 부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채권자도 이건 키워드가 뭐냐면 채무라고 되겠네요. 채무라고 되기 때문에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방에 이렇게 하면 약간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채무 이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알겠죠? 이번요,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이 상대방의 수령지체 중, 상대방 누구요? 채권자죠. 그러니까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 그럼 뭐가 돼요? 그것은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하죠. 3번은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 그럼 뭐죠? 미리 인도죠. 미리 인도.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채권자죠. 그래서 제3자의 방으로 소실됐어도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부담부 증여약 체결 후 정부의 수익금지 조치죠. 그것을 뭐란다? 쌍방 귀책사유 없죠. 쌍방이 귀책사유 없는 것을 뭐라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아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요. 5번은요, 매매약 체결 후 천재지면 똑같죠. 천재지면 똑같죠. 4번하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29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계약 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이 됐죠. 수용이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뭐가 됐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 체결 후 전부가 수용이 됐죠. 계약 체결 후 전부가 수용.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 말이죠. 자, 1번요. 을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 줄고요. 수용은 뭐냐? 수용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수용은 법에 의해서의 법 절차예요. 절대로 수용을요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수용은 여러분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2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안 되죠. 왜요? 계약 체결 후 수용을 했으니까. 후 수용을 했으니까. 계약 체결 전 수용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계약 체결 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뭐죠?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은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을은요. 4번은요. 을은 갑에게요 채무불이행 줄고요. 채무불이행은 뭐죠? 채무자 플러스 귀책사유 이렇게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5번은요.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행불능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행불능이라는 경우 뭐가 돼야 돼요? 4번처럼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채무자의 잘못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돼야 채무불행이고 채무불행이 되어야 계약을 해지할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국가가 수용을 했죠. 그러니까 채무불행이 아니죠. 적법이죠. 그러니까 해지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30번은요. 옳은 것은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줄고요. 해제된 계약을 부활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그럼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요. 마트에서 물건 사고 와가지고 환불하죠? 다시 반납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거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리 물건 사고 나서 뭐라고요? 아, 이거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그래서 합의해주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불 처리해주죠. 그런데 또 가다가 어떻게 해요? 친구가 얘기하죠. 야, 너 아까 그거 정말 잘 산 것 같아. 얘기하죠. 나 방금 지금 환불하고 왔는데 친구 화장실 간 사이에 환불하고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친구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쫓아가서 다시 가져오죠.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알겠죠?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해적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재 봐봐. 해적권자의 고의나 과실. 해적권자.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일부러 목적물에 훼손시켰어. 목적물에 훼손시켜놓고 해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해적권은 소멸한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3번은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건 안 돼요. 증여의 의사가요. 우리 봐봐요. 서면에 의하지 않고 증여한 경우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면에 의해서 증여하죠.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있냐면 봐봐요. 망은행이라고 해가지고 망은행이 무슨 말이죠? 내가요 집안채를요 조카한테 줬더니 조카가 증여를 딱 받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딱 끝나자마자 어이 나한테 이래.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걸 망은행이라고 해요. 그런 망은행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증여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있죠. 말로. 야, 너 우리 집에 TV 그거 남는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그 TV 준다는데 언제 줄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우리 아이폰 안 된다는데 미안해. 그럼 끝이죠. 서면 했어 안 했어? 서면 작성 안 했죠.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자요 4번은요. 뭐야? 뭐가지? 잘못됐네요. 자요 그 다음에요. 5번은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는 별도로 뭐한다? 감가비 상당액을 그래서 원상여부를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그럼요. 사용이익이란 속에 이미 감가비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봐봐. 내가 남의 자동차를 사용하죠.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사용이익이라고 하죠. 남의 자동차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 달아지고 바퀴 닳고 하잖아요.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속에 다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원상여부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 반환 속에 뭐가 이미 들어있어? 감가상각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별도로 또 감가상각비를 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면 그냥 4번에다가는요 4번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4번에다가요 손해배상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이렇게요. 옳은 것을 고른 거니까요.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OX 우리는 무슨 이익 배상 원칙이에요? 계약의 해제는 후발적이잖아요. 후발적이니까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죠. 판례는 신뢰이익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는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런 말이죠. 이행이익이다. 자, 31번은요. 물권의 하자죠. 1번 매매 목적물에 부과된 줄과 법률상의 장애. 이런 법률상의 장애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해요. 물건의 하자. 알겠죠? 맨 끝에요 권리의 하자 줄 것이고 권리의 하자는요 경매에서 책임 X. 경매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 내일은요 특정물 매매죠.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부청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아요.
완전물 구보청구는요, 써 거기다가 종유물 매매에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종유물 매매에서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 하자 없는 물건이요. 그때 뭐라고 한다? 그때 하자 없는 물건을 뭐라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요,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죠. 안날 동남이요. 안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우리가 이러면요, 물건의 하자는 권리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은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죠. 물건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것을 뭐라 한다? 안날이다. 이렇게 안날. 그래서 6개월 이렇게요. 늘은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이렇게 됐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는 특약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감 써 거기다 경감 가중 면제할 수 있다. 경감할 수 있고 가중할 수도 있어. 면제할 수 있어. 면제 동그라미 면제. 권리나 물건의 하자를 알고 면제하기로 약속을 했어도 권리나 물건의 하자를 알고 고지 X, 권리나 물건의 하자를 알고 고지 X, 고지하지 않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엽죽 없고? 그러면 책임 부담해. 아무리 면제하기로 했어도 권리나 물건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죠? 그러면 다시 책임을 부담해. 책임을 부담, 이렇게. 알겠죠? 이러면요, 이런 거,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죠? 이번 주 일요일 있죠? 이런 보통 그 모의고사를 몇 시에 봤죠? 9시 봤나요? 9시 봤죠? 여러분요, 그냥 10시 할 거예요. 제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10시. 모의고사 이런 광고 안 봤어요? 광고 봤죠? 그래서 10시에요. 1차고 2차를요, 동시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하는 사람은, 2차 하는 사람은 지금 소강의실 있죠? 소강의실이요. 그 다음에 1차 보는 사람 있죠? 1차 보는 사람은 대강의실 볼 거예요. 2차 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2차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쪽에서 보고요. 1차고 2차 같이 보는 사람은 여기에서 볼 거예요. 모장했죠? 그래서 9시 말고요. 뭐 시험 시간은 뭐 그런데 일단 10시부터 하고요. 시험은 이것을 뭐 다른 데 가서 보려고 했더니 요즘은 어느 학원에다 모의고사 보는 데가 없어요. 이런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안산법학원이 있어요. 법학원 이제 노량진 법학원하고 안산이 있는데 저는 노량진 법학원에서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건데 노량진 건 제가 또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산법학원에서 모의고사 한번 봤던 것이 이렇게 지금 모의고사 보잖아요. 이 모의고사 봤던 거.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한 것 있잖아요.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너무 뭐 부담갖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닌데요. 그것은 전국 모의고사예요. 알죠? 우리 토요일날 이러면 그 모의고사 한번 준 거 있죠? 그것은 여러분요, 전국 모의고사예요. 알죠? 약 한 4,500명이나 봤던 모의고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건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날요, 보는 것은 10시에서, 여기 1차는 여기서 보고 2차는 저쪽에서 볼 거예요. 알겠죠? 동시에 같이 볼 거니까요. 그래서, 안산법학원 선생님들이 냈던 문제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문제를요, 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막 부담할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알겠죠? 거기 그냥 전국 모의고사가 아니고 그 학원에서 봤던 문제 있잖아요. 그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오셔가지고 다른 학원에서 냈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모의고사를 내고 있나.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만약에 여기서 배웠던 것하고 거기서 배웠던 것하고 뭐 전혀 안 배운 게 나왔다 그러면 이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보는 것이 너무 부담갖거나 그러지 말고 또 왕창 안 나오지 말고 와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한번 보고 만약에 1차 같이 보신 분들은 오후에 2차를 봐도 되는데요. 만약 굳이 나는 둘 중에 하나만 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 저쪽으로 들어가. 2차만 보고 싶다. 자기는 1차 내용도 괜찮다.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고 계속 다 보려면 여기에 남아있든지
그렇지 않고 1차만 보려면 여기 오든지 1차 달라면 1차 달라면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모의고사 어느 정도 2차만 할 건지 1차만 할 건지요? 뭐죠? 1차 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요. 일단 문제를 복사해 놓을 테니까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시부터 해야 돼요. 9시에 나오지 마세요. 몇 시에 나오라고요? 10시에 나오라고요. 알겠죠? 9시 나와가지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원래 시험은 9시 보나요? 9시 반이에요. 아, 이번에는 9시 반이에요? 아니. 원래 시험 토요일 날. 9시 반. 9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10시부터 해요. 그냥. 알겠죠? 아버님. 하면은, 2차는 저쪽에서 보고 이쪽 보니까요. 1차가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겠죠. 시간이요. 알겠죠? 지금 반 좀 더 나오면 되지 않나요? 반. 알겠죠? 2차는요. 그러면 2차는요. 동착학생들 대부분은요. 얼떨결 합격이에요. 얼떨결.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차로 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2차 모은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은 4개 남고 6개 남으면 많이 남은 거죠. 6개 정도 남으면. 과목도 한 가지씩 하나 남으면 보통 2개 가지고 2개 남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하나가 만약에 어떤 우리가 가다반 발표한 것을 가다반이 아닌 걸로 하는 것은 없어요. 알겠죠? 가다반이 잘못되죠? 그러면 다른 답하고 복수정답을 하지 가다반인 것을 아닌 걸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반이 가지고 딱점이다. 그러면 잠은 안 오겠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잠은 오지 않죠? 알겠죠? 근데 큰 문제는 없고 2차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2차는요? 잘 모르겠는데 학원에서 보는 것이 여러분요 중개사법이 너무 우리 선생님 좀 어렵게 내는 그런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학원 가르칠 때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내년에 그렇지 않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지금 문제 있죠,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잖아요. 모의고사 이것을 수업 시간에 해달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내년 대비는 그냥 11월 달부터 문제를 다 풀고 전 과목이요. 무조건 문제를 다 풀어달라고 했어요.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문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문제를 적응을 그래도 하는 것이 점수는 안 나와도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무조건 12월 달부터 문제를 푼다고 문제를 무조건 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개사법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어렵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이걸 수업 시간에 다뤄주고 모의고사는 다른 데하고 똑같이 좀 균형을 좀 맞춰달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강의는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문제 강의 시간에 어렵게 하고 문제는 시험 수준보다 좀 더 높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점수 안 나오면 자기 점수 안 나온 걸로 착각을 한다. 자기 점수 안 나온 것으로 너무 문제가 어려우면 그래서 조정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이미 문제를 다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 선생님 중개사법 선생님 문제를 풀고 아마 다른 학원 문제를 풀면 대부분 30개 이상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시면은 대강 알 수 있는데 그쪽에서도 안 그래도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중개사법 선생님 좀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우리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개사법이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쪽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쪽 학원에서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선생님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쓰죠. 그래서 노란 거 쓸까 그렇게 쓸까 하다가요. 그냥 노란 그쪽 한번 쓰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지금 제가 노란지 것은 문제를 또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문제를 다른 데 한번 하고 싶으면 노란지 걸요 복사해 가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지 알겠죠? 자요 32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도 그러면 추정. 동시행이니까 그렇죠? 2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줄 거예요. 매수인은 거기 보면 매수인은 선이다 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선악 불문하고 이 말이죠. 선악 불문하고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선악 불문이니까 매수인은 이러죠. 자 3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이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것은 뭐죠? 그것을 용익 권능의 제한 이 말이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줄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뭐 할 수 있다? 맨 끝에 해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익 권능의 제한에서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의가 돼야 돼요. 선의. 그래서 매수인이 이를 뭐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한 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4번 한번 보셔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 인도하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 여기 봐봐요, 여기요. 여러분 여기 쭉 이렇게 있죠? 여기서 계약 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계약 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요 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과실은요. 여기서 뭐다? 4월 1일 잔금이죠. 잔금. 여기요 5월 1일 인도죠. 인도. 여기요 6월 1일 잔금이죠. 이렇게요. 잔금. 그래서 5월 1일 이렇게요. 4월 1일 여기 6월 1일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요 인도죠.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도하고 난 후냐 인도하고 난 전이냐 이 말이죠. 인도하기 전. 그러면 여기는 저는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이죠. 매수인, 여기는요 매도인 이 말이죠. 그래서 인도는 매도인, 매수인.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인도 전후로. 근데 여기요 잔금을 줬죠. 잔금을 지급하면 그때는 매도인, 그 이유는 매수인 이렇게 잔금. 만약에 인도 전에 잔금했다 그러면 여기 잔금이라는 말을 쓰면 인도. 그러면 인도 후 잔금을 지급하죠. 인도 후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이 1억이란 말이죠. 이 1억에 대해서 뭐까지 지급다? 뭐까지? 이자. 알겠죠? 이자까지. 그래서 잔금에 대해서 이자까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요 일요일날 꼭 나와가지고 꼭 모의고사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1자 다 보고 그렇게 하고 혼자 가서 공부하는데 좀 지장이 있거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있으면 내가 얘기했죠. 둘 다 봐도 되고 학원에서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데 가서 들어가서 봐. 2차 가서 보든지 1차를 보든지. 그리고 1차를 본 사람은 2차까지 보고 싶으면 남아서 계속 보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꼭 10시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으면 인도하지 아니한. 그러면 누구다? 매수인이다. 매도인. 5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줄고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그걸 뭐라 한다? 경매죠.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은 일정. 그러면요. 매수인은 그랬죠. 매수인은 이것을 뭐라 한다? 선악불문 이 말이죠.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또 해제에다 썼어. 두 가지를 더 써야 돼. 뭐뭐 써야 돼? 그냥 알아서 써. 손해배상. 그 다음에요. 출제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요. 33번이죠. 옳지 않은 건 1번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임의규정이죠. 이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지 않겠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강행규정이죠. 3번.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 그래서 옆줄 긋고 차고나 차고점 찍고 사기로 취소 가능.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이 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차고나 사기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4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보존 동그라미.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5번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줄고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가 언제나 X. 언제나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죄송한데 1번이요.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두 가지를 더 써야 되겠죠? 뭘 써야 돼? 차임 지급 시기. 차임 지급 시기. 임의규정이죠? 또 뭐가 있죠? 33번에 1번이요. 또 뭐가 있어?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죠?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그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자, 34번은요. 옳지 않은 것. 1번.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죠. 임대인 줄 것이고,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그것을 필요비라고 얘기해요. 필요비를 부담한다. 그래서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적극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적극적 의무요. 임대인 거기다 줄 것이고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X.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 못하죠. 여기는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죠. 그 말은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1번. 주임법상 주택 임차권은 등기가 없어도 주택을 인도 줄 것이고 주민등록 줄 것이고 그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3번은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34번의 3번이나 33번의 3번이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주택임대보호법상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몇 년 미만으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말할 수 있다. 주장 임차인은.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임대인은 안 된다. 임대인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죠.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를 하죠.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동의 없이 전대하죠. 당연히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이 잘못했으니까. 35는요. 가등기담보죠. 매매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 줄 것이고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하고 공사대금채권은 맨 끝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죠.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가등기 담보라고 하죠. 그래서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죠. 가등기 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거기 줄 것이고 이퀄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요. 말소 기준 권리죠.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죠. 3번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귀속 정산만 규정 틀렸어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실행 방법하고 절차하고 약간 달라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청산 방법이죠. 정산 방법 또는 청산 방법 그렇게 얘기해요. 정산 방법은 귀속 정산하고요. 귀속 정산, 귀속 청산하고 그다음에 경매하고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어. 몇 조냐? 12조에 있어요. 선택하도록 돼 있어. 근데 청산 절차는요. 귀속 정산은 3조에서 4조 이하, 4조 이하의 가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매는요. 경매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규정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방법이고 이것은 뭐냐? 절차예요. 절차는 귀속 정산은 가담법에서 규정해. 그런데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방법은요. 방법은 둘 다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방법은 둘 다 규정하고 있어. 절차만 다를 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이인정리한다 틀렸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 설정자 줄고요. 양도담보 설정자가 사용수익, 엽주고 과실수치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요. 동산의 소유자가 점유 계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같은 방법, 다시 점유 계정으로 제3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죠. 그러면 제3자죠. 제3자는 후순위죠. 후순위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줄고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뭐라고 생각하다가 점유 계정으로 선의 취득 X라고 써. 점유 계정으로 선의 취득 X. 그래서 점유 계정으로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6번은요. 갑은 을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명상약정을 한 친구 병과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갑은 을소유죠. 그다음 명상약정이죠. 무효죠. 그에 따라서 엑스토지 소유권이니까 병으로 맞췄죠. 병으로 등기했다. 무효죠. 자, 그럼 봐봐요. 갑은 신탁자고 을은 매도인이죠. 그 다음에 병은 매수인이죠. 병 앞으로 등기를 맞췄죠. 병 명의로 맞춰졌다. 무효죠. 소유자가 아니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1번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 무효 옆줄 긋고 을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 따라서 을은요. 을은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있죠. 진정명의 회복 줄 긋으시고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한다. 진정명의 할 수 있다. 3번은요. 갑은 을을 대위. 갑은 동그라미 소유자 X요.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왜 답이 틀려? 그럼 답이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럼 3번인가 봐요? 아니, 답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놔서 난 그대로 해준 거예요. 자요? 옳지 않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2번, 옳지 않은 거,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이네요. 을은 병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하는 소유권이라는 느낌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3번,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네요. 알죠?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대위하여가 좋을 것이고 직접 말소 청구 X죠. 그 다음에 4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그래서 을은 갑에게 등기해줄 의무를 부담하고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5번은요. 병으로부터 정당하게 X토지를 매수한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알았더라도 악이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36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알겠죠? 왜요?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참 죄송해요. 알겠죠? 자, 37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요? 37번 옳지 않은 거. 나머지는 그러면 다 정답 맞았어요? 나머지는 내가 불러준 것도 맞았어요? 제가 답을 안 봐가지고 죄송해요. 1번요.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죠? 수인의 공유. 그러면요. 뭐죠? 각 공유자는 관리한 집회에서 각각 의결권 그런 것은 없어요. 써 줄 긋고요.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한다.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한다. 이 말. 1인.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2번은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주고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그것은 무효가 돼. 절대로 안 돼. 가장 중요해. 재건축에서. 알겠죠? 3번은요.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 뭐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일동의 건물이 있죠? 줄곧 대지의 공유자는 맨 끝에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요. 여기 봐봐요. 갑하고 이렇게 갑하고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이게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대지를 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지의 소유권은 토지 상하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번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해 없는 한 줄고요. 지분의 비율. 맨 끝에요. 의무를 부담해요.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해요. 지분의 비율로. 그럼 지분이 뭐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에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그 다음에 5번은요. 집합 건물의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요. 그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력에 이전한 경우에도 자신의 전 소유자의 공용 구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를 뭐할 책임이 있다?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요. 병존적 채무 인수로 봐. 무슨 말이죠? 봐봐요. 아파트 소유자요. 갑이요. 이걸 을한테 팔고 을이 또 병한테 팔았는데 갑도 체납하고 을도 체납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병이요. 돈을 갚겠죠? 그러면 이것은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뭐 채무가 집 팔았다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을 팔았더라도 관리비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러니까 갑도 을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병존적 채무 인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존적. 병존의 말은 뭐죠? 나란히 채무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8번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줄고요. 직권조치로 말소. 직권조치로 말소.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상실되는데요. 2번요. 직권 말소 후 이의 절차에 따라 두 번째 줄 재등록이죠. 그러면 이후 새로운 대항력 틀렸어요. 이의 절차를 했다는 것은 직권 절차가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종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돼. 종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돼. 이 절차 없이 재등록하면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죠.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막로 본다.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서 뭐가 되나?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경락은 소유권이니까 물권이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요. 채권은 모두가 다 소멸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언제까지요? 돈 받을 때까지. 5번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됐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러죠. 1번이 저당권, 2번이 임차권, 3번이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후순위보다는 임차인이 더 빨라. 선순위보다는 늦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말소 기준 권리가 몇 번이다? 선순위다. 선순위. 알죠? 그러면 선순위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소멸한다. 자, 39번은요. 상가죠?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다. 그럴 수 있죠? 불일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업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뭐냐? 이건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주택임대할 때 전입신고지하고 내가 전입신고한 것하고 실제로 그 물건의 지분하고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상가 건물에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사실상 폐업 줄것이고 그러면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할 수 없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3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이다? 1년.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을 주장하죠. 임대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폐업 신고 대항력 상실 다시 두 번째 줄 사업자 등록 그러면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죠. 존속한다 틀렸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5번은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 3분의 1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분의 1이다. 4번이죠. 40번은요. 우리가 10조 계약갱신 요구죠. 1번 임차인이 몇 기? 3기 연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2번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하죠? 관리행위로 지분이 얼마로? 지분의 과반수로서 갱신을 거절해야 돼. 지분의 얼마? 과반수. 3번 임대인은 건물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법령 뭐죠? 도정법이죠? 도정법에 따라서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4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알죠? 갱신 요구를 할 때 줄고 정당한 사유 없이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죠? 3기의 연체를 했다.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이제 상가비자 보호법에서는
여기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권리금하고 중요하니까요. 잘 보셔야 되겠죠? 알겠죠? 전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요. 문제는요. 뭐 거저주는 문제는 없지만 그냥 뭐죠? 그냥 여러분들 뭐 누구나 앉힐 수 있는 문제요. 그런 문제는 없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중에서요 쭉 중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문제를요,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4개 정도 맞았으면은 뭐 본시험에 가서도요 이보다 더 뭐 어렵게 나오진 않겠죠. 알겠죠? 그래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40분 안에요. 40분 정도에 풀 수 있으면 본시험에 가서도 여러분 충분히 40분 안에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요. 이런 거 오후에 있죠? 오후에 여러분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이거 뭐죠? 전번주에 하다가요. 다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3시부터요. 3시부터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